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림프종센터 전영호입니다. 네, 이 질문도 가끔 나오는 질문이긴 하는데요. 일단 답은 아닙니다. 이유는 혈액암이라고 하면 백혈병을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이제 이 혈액암 중에서 큰 축이 림프종과 백혈병으로 나누고요. 두 개의 질환은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백혈병은 혈액세포, 즉 골수나 혈액 내에 암세포가 둥둥 떠다니는 형국이고, 림프종은 혈액세포에 병이 생긴 게 아니고 몸속에 있는 림프절이라고 해서 면역을 담당하는 일종의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경찰서나 군대 이런 데에서 이제 병이 구획적으로 생기는 병이어서, 따라서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쪽에 이제 림프절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병이 생길 때 이제 우리 림프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해당 림프절은 위나 장기 같이 전신에 다 퍼져 있고요. 그뿐 아니고 피부, 골수, 신경 이런 식으로 전신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백혈병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수만 봐도 백혈병보다는 림프종이 거의 한 1.5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2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도 한 해에 6,000명 정도가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일단 답은 아닙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나는 무척 건강하게 살았다,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게 됐고 건강한 음식도 먹고 평소에 검진도 무척 잘 받았던 사람이었고 관리를 해왔는데 왜 림프종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열에 7, 8명 정도 되시고요.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에 내력이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이제 심하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림프종 자체는 유전병은 아니게 됩니다. 이유는 림프종 자체의 이제 발생 원인은 현재는 모른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알려진 원인이 하나가 EB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일종이 하나와 그동안 수많은 결과에 따라서 케미칼이나 화학 성분에 꽤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이제 병이 발현하는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원인은 모른다고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유전적 소인은 림프종의 하나의 중요한 발생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림프종은 유전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림프종을 치료하면서 받은 항암제 때문에 완전히 불임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항암을 받기 때문에 몸에 이제 일종의 화학 성분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생식장기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불임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항암이 몸에 돌 때 그 사이 때는 임신 성공률이 떨어졌다 뿐이지, 항암을 모두 종료하고 나서 다시 임신을 시도하면은 정상적으로 임신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이제 우리 애가 임신을 됐다 손 치더라도 기형아가 나오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는데, 똑같은 이유로 항암이 모두 종료되고 몸에서 이제 항암 화학 성분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임신했을 때는 기형아 발생률이 더 증가하거나 혹은 기형아 자체가 모두 발생한다, 이런 보고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림프종 때문에 치료받는 과정 중에 불임이 더 증가한다거나 혹은 기형아 발생률이 더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조혈모 이식이라는 건 사실은 혈액암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보통은 고형암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치료법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혈액암 같은 경우는 병의 발생 태생 자체가 골수나 면역기관에서 생기기 때문에 어떤 특정 환자군에 있어서는 조혈모 세포 자체를 케어하기 위해서 남의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투입하는 조혈모 세포 이식 치료 같은 중요한 세포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허나 이 백혈병처럼 순수하게 혈액 엄마 세포에서 병이 생긴 경우는 거의 조혈모 세포가
치료법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치료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 림프종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고형암과 혈액암의 어떤 중간쯤에 있는 어떤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혈액암의 특성과 고형암의 특성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치료를 같이 병합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국소화된 그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고형암 치료하듯이 일반 그 국소 치료, 항암 치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고, 진행성 병변이나 세포 자체가 백혈병화되어 있는 림프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항암 치료를 해서 관해를 만든 다음에 그것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치료로 마무리되었지만, 재발을 막을 목적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치료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의 씨앗까지 아예 없애서 소위 말해서 치료의 단계를 한 등급 더 업그레이드하는 치료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림프종 같은 환자는 모든 치료를 가지고 다 조혈모 이식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치료의 등급 중에서 약간 공격성을 띠고 백혈병화된 환자에서 어떤 특정한 그룹에서 처음부터 치료의 등급과 예후를 좀 더 향상할 목적으로,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다. 둘째는 그 동종조혈모세포라고 남해골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실패한 환자에서 마지막 수단으로서 남해골수, 남의 건강한 면역세포를 주입함으로써 몸에 남아있는 잔존 그 혈액암의 그 암세포를 다 사멸하는 방법으로 암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이긴 한데, 다른 고형암과 다르게 이식 자가조혈모와 동종조혈모세포 치료가 많이 사용하거나 결정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후반기의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약을 혹은 어떤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연구가 과학적으로 나온 건 있진 않습니다. 허나 이제 말씀드린 그 한약재나 그 건강 보조식품들이 대부분이 생약제제나 혹은 생약을 기반으로 된 합성 제제다 보니까, 이런 약재가 물론 환자뿐 아니고 사람 몸에 이제 투입이 되면 사람 몸에서는 모든 그 외부 물질이 한번 내 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이나 콩팥 이러한 중요 장기에서 한번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안 그래도 그 전에 항암제 때문에 간과 콩팥이 일정 부분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약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간과 콩팥 입장에서는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들이 오히려 회복 기능이 더 떨어져 가지고 항암 치료 주기가 약간 늦춰지거나 아니면 아예 멈춰서 항암을 중단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환자가 입장에서는 가장 의사한테 듣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거나 혹은 물어보기 무척 두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림프종은 재발이 많지만 재발이 많더라도 치료가 되는 병이고요. 또한 완치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림프종 같은 경우는 3기나 혹은 4기로 오신 분들도요, 열심히 치료받으면 표준 치료만으로도 완치율이 그 다른 고형암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완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그냥 처음부터 나는 3기, 4기니까 치료가 안 될 거냐고 처음부터 겁먹거나 너무 걱정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 요새 이제 치료하는 기법이나 이제 생물학적 제재 포함해서 신약들, 세포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그 치료제들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옵션이 많아서 치료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치율도 그만큼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치료하도록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